안녕하세요. 김기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도권과 달리 부산 등 광역시와 지방집값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매물만 둥둥 떠있고 거래가 되지 않아 호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2015년에서 2019년 지방 대추락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해 큰 폭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전셋값 하락과 거래량 급감, 매물 증가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집값은 거품 폭등, 인구 급감, 다주택 매도 이 3중구로 일본처럼 6억이 1억이 되는 위기를 맛볼 수 있으니까 고가 아파트 매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 경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외곽 지역 중심으로 부산, 대구, 대전, 지방집값 일본과 똑같이 6억, 1억 된다. 서울은 얼마로 떨어지든지 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땅 좁고 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웬만한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쭉 미끄러 떨어지죠. 날개 없이 이 집이 추락할 수 있을 텐데 볼까요? 자, 지금 제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월 20일자 전국 시세가 다 빨간색 투성이었죠. 여기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부산, 대구 여기 할 거 없이. 그런데 여기 불과 딱 한 달 만에 빨간색이 이제 광역시로 몇 군데로 줄어들었고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이란 말은 급등했다는 뜻이에요. 상승폭이 크다. 노란색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급 확대 이번에 발표가 조금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상승폭이 줄었죠. 그게 지금 지방 집값이 위험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간별 지방 집값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먼저 단기, 지금 당장이 어떠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2021년 1월에서 5월 지방도 하도 도시가 많으니까 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현재 광역시와 지방 하향세가 뚜렷해요. 아까 제가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또 이따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황금성은 떨어져요. 솔직히 지방 거래가 안 돼요. 시세만 넓게 걸쳐 있지.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비싼 것들만 뛰었는데 이제는 걔들이 스톱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좀 싼 것들 중심으로 좀 매매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방도 중저가는 너무 싸니까 잡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중기적으로, 중기는 한 5년간을 내다봤을 때는 안 좋아요. 수도권은 이미 이제 수도권도 따라서 폭락을 하겠죠. 5년 동안 앞으로 계속 뛰지는 않으니까. 그럼 연동해가지고 대세하락으로 지방도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 가격이 문제는 비쌀수록 대폭락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방이 문제점이 있어요. 하락장에 많이 떨어지면 내 거 팔고 갈아타는데 안 팔려요. 지방이나 경기도의 단점은 서울처럼 황금성이 뛰어나지를 않아요. 아파트도. 대단지도 잘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꼭지에 잡아가지고 바닥장에 갈아타려고 하는 게 잘 안 먹힐 수가 있어. 하물며 아파트도 아니거나 나홀로는 거래가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장기적 10년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제가 좀 우려하는 일본 짝이에요. 인구 급감하는 건 다 아시죠? 기업체도 급감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어떤 고가 중심이 회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20억짜리, 30억, 15억짜리 이런 것들이 막 10억 이렇게 떨어졌다. 서울은 20억 회복하고 30억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은 20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지면 20억 회복? 글쎄요. 한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서울과 인접 아파트 중심 상승. 서울은 뜁니다. 그리고 인접 아파트도 뛰어요. 근데 경기도가 좀 먼 지역들, 인천도 좀 외곽 지역 이런 곳들은 싼 것들은 괜찮아요. 폭락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비싼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지방은 좋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채 있는 건 어때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 이거 보시면 정매매가 떨어질 거예요. 지방집값 장기 대폭락, 집값 급등의 인구 급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이게 20년 후 시뮬레이션을 뽑아봤어요. 2040년. 20년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아니에요. 20년 후인데 중요한 건 사이클 한번 분기되고 올라간 다음 꼭지장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러면 사실상 10년 후라고 보셔도 돼. 지금까지는 인구 급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느꼈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 해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하고 이 충청도, 대전까지, 세종, 대전까지는 수도권으로 크게 봐요. 준수도권. 실제로 집값이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 자, 강원도도 일부 지역, 춘천권까지. 근데 여기는 달라요. 완전 전멸입니다. 다 팔았죠, 온통. 팔았다는 것은 진한 색깔일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애는 조금 낮지. 산업체는 감소하지. 당연히 인구 줄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는답니다. 심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또 불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방이.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모든 조건이 지방에 좋은 게 없어요. 다주택자들도 지방을 팔지 서울을 팔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주택자들도 다 털어낼 텐데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부울경이 제가 말했지만 아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폭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5년 동안 대폭락을 했네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여기만입니까? 대구, 저기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죠. 호남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왜 지방이 대폭락하냐? 집값 폭등. 일단 무엇보다도 집값이 너무 뛰었어. 왜 여러분들 경기도 인천이 싸 보이는 줄 아세요? 솔직히 이제는 서울도 많이 뛰었지만 경기도 인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싸 보이느냐? 부산, 대구, 대전이, 세종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싸 보여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같다. 대구하고 성남하고 가격이 같다. 냉정하게 보면 외국을 사례를 봐도 누가 대구를 삽니까? 성남을 사지. 제 말 이해가세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광역시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을 띄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인천도 경기도보다는 불리합니다. 왜? 서울에서 뭐니까. 여기 보세요.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최고치, 하락장, 대폭락 후에 회복도 못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야. 보통 제가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더 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게 안 먹힐 수가 있어. 경기도도 외곽 지역은 그게 안 먹힐 수가 있어. 집이 너무 늘어나니까. 200만 가구가 수도권에도 생기는데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이 왜 문제냐? 인구 급감, 기업체 이전. 이게 핵심이죠. 인구 고령화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저출산이 따라가잖아요. 생산인구가 특히 감소. 기업체 수도권 해외 또는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출산율 급감과 수도권 이동. 자, 심지어는 수도권으로 옮겨가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하고. 다주택 매도, 투자 떨어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부산은 잘 사는 곳, 대구도 잘 사는 곳은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희소성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역시 주변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못 버팁니다. 주변은 다 4억인데 얘만 20억 덜렁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도 꼭 지방에서 좋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건 제 사견이지만 해외 시세하고 따진다면 부산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도시의 환경을 갖췄어요. 부산은. 일단 건물 자체가 외관이 화려하고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고층 그리고 해외인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거기 무슨 메리트를 갖겠어요. 홍콩처럼 국제도시화 될 가능성도 적고 외지인들, 우리나라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지방 우선 매도한다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심각하게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빨간 장애도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가치가 감소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야 실거주 또 빚 안 지고 사는 거를 막 제가 팔라 이러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는 걸 조심하시고 영끌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 말이 한마디로. 자,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 보자고요. 서울은 현재 다 10억짜리, 경기도, 인천도, 지방도 10억짜리가 있다고 봐요. 현재 다. 그러면 얘가 폭락을 하면 6억으로 빠지겠죠. 대충 2, 3년 빠지면. 근데 서울은 코스가 16억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항상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거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결국은 신고가잖아요. 경기, 인천도 신고가를 찍을 확률이 커요. 10억에서 6억으로 똑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대신에 서울보다는 좀 덜 뛰죠. 물론 경기도도 입지가 좋은 곳은 많이 뛰고 입지가 떨어진 곳은 못 뛰거나 덜 뛰겠죠. 자, 어찌됐거나 서울보다는 나쁘네요. 이렇게. 근데 지방은 달라요. 또 지방은 10억, 6억으로 떨어지면 잘해야 회복이고요. 아니면
7억, 8억에서 끝날 수도 있어. 회복도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벌써 이렇게 지금 같은 10억짜리를 투자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거주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부산부대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나온 건데 갈수록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뭐 또 올라가더라도 더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이건 거래량이 감소되는 것이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외진들이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외진 투자가 많을까요? 인구도 감소하는데. 대구도 비슷해요. 고점 찍고 이번에 그나마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내려가는 추세예요. 자, 광주는 더 심각하죠.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게 2010년 지금 현재 곧 떨었다 올랐다 하는데 고점이 자꾸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집값이 회복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은 좀 달라. 여기 보세요. 자, 떨어졌다가 다시 쌍봉을 찍었죠. 왜냐? 얘는 수도권 성향이 있어요. 근처에 또 세종이라는 급등한 어떤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얘들하고 좀 달라. 광주, 부산, 대구. 하물며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얘들보다 유리해요. 대전보다도 유리합니다. 인천은. 아니, 같은 광역시에서 따졌을 때. 자, 그 다음 아무튼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프가. 이거 왜냐면 데이터는 무시 못해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 최근 모양. 자, 서울이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전이 역시 두 번째 있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한참 지금 밑으로 추락 중이죠. 이게 최근 모습 1월 25일자인데 2월자는 더 그래요. 더 추락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느냐? 뭐 창원시 한번 명소동에 두산해부 39평 봤더니 여기 보세요. 자, 예전에 이렇게 조금 높이 올랐다가 쭉 떨어졌는데 대충 5.5억짜리가 여기 바닥을 보니까 3.7억, 그 반토막 가까이는 안 내요. 5.5억이면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도 3.7억 거의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고 가고는 있는데 다음에는 떨어졌을 때 신고가를 찍느냐, 이게 회의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 서부동, 서부 쌍원 생태빌, 얘는 4.6억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거의 2.8억,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울산은. 그지만 이제 상승폭이 이제 제한되고 있죠. 하물며 얘들은 지금 5억짜리 뭐 4.6억짜리인데 지금 부산에 웬만한 것들이 10억 하잖아요. 이제 비싼 것들. 대구도 그렇잖아요. 수성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억 많잖아요. 걔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5억으로 떨어졌다가 10억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억짜리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제 부산 영남지방 집값 폭락 사례도 또 보여줄게요. 지금 이게 부산 52주 연속 하락한 적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구가 다 이렇게 9%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들은 실질 하락률이 30%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경남 창원, 그 다음에 경북 구미, 영천 뭐 할 거 없이 영남지방도 다 이래요. 마이너스로 몇 년 동안 빠졌고요. 또 한 가지 말해줄게요. 자,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중심만 말하는 거예요. 인천도 중심만 말하겠죠. 자, 이런 곳들은 사이클이 이렇게 가요. 한 4년 떨어졌는데 회복 2년 만에 이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빨리 회복하고 오랫동안 장기간 급등해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야. 이게 서울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게 서울 그래프예요. 짧게 회복하고 떨어진 가격을 길게 더 뛰어요. 실제로 서울은 지금 6, 7년째 뛰고 있어요. 신고가를 4년이나 찍었어. 그런데 이제 광역시, 경기 외곽 지역, 이제 광역시는 모든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락은 또 길어. 이렇게 5년 동안 하다가 회복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4년이나 걸려요.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급상승이 너무 짧아, 이게. 그런데 다음에는 이 급상승 한다는 보장도 못해. 정리하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중심 지역은 하락기, 회복기는 짧고 작은데 오히려 상승기가 길어서 좋다. 근데 지방, 광역시, 수도권 외곽은 하락 회복기는 길어요, 오히려. 근데 상승기는 짧아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 최근에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19일자로. 자, 오늘자 보면은 이렇게 수도권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좀 보여지네요. KB입니다. KB 시세. 근데 지방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빨간색.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이죠. 여기 보시면 쭉 올랐다가 이제 조금 꼭 갈구로 모양으로 약간 꺾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도권 올라갔고 지방은 꺾였다.
그 다음에 서울 계속 조금씩 이제 114 자료는 좀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서울도 어느새 지금, 자, 강정호는 꺾인 것으로 나오고 양쪽은 좀 뛰는 것으로 나옵니다. KB하고 114 자료는. 그런데 지방은 하나같이 다 추락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지방 집값 위험 요인. 지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도 이제 곧 따라가겠죠. 전세값 또 알아가고 거래량도 급감. 여기 보세요. 전세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이 이게 서울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수도권, 뭐 지방 다 이렇게 전세값마저 다 급나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세값이 계속 없어서 전세 못 살 정도로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지금.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를 끼었거나 특히 월세를 낀 것들은 집이 안 팔려버려요, 지금. 그것은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량 보십시오. 아주 메말랐죠? 1월, 2월. 그 다음에 전국 고가 아파트는 상승, 저가 주택은 제자리. 이제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예. 전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5억짜리가 있었어. 자, 문재인 정부 때 5억 7천짜리가 있었어. 그럼 얼마 뛴 줄 아세요? 약 4년 만에 9억 9,800, 약 10억. 그러니까 대략 한 4억 5천원 뛰었다고 봐야 돼요. 전국적으로. 서울은 5억이면 지금 15억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제 지방까지 포함해서 더블 뛰었습니다. 더블.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데 여기 4억 2천만 원 이상 벌었다고 이거 1월달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 그런데 1분위는 뭐냐? 1분위는 아파트가 아니겠죠. 주로 이제 빌라 뭐 이딴 것들 거예요. 오피스텔 또는 시골에 있는 집. 6천만 원짜리가 겨우 8천만 원. 거기서 거기에요. 얘가 그러니까 5분위로 나뉘거든요. 5분위 20%가 아니에요. 그러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니까 1분위는 20%. 얘는 800만 원 뛰었어요. 얘 800만 원 뛸 때 얘는 4억 뛰었다고요. 상위 20%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아파트는 끌고 가는 거 아니라고. 자,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율이 최근 이렇게 전세라든가 매매가 2주 연속 빠진다.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집값 장기적으로 폭락. 출산율 0.72명. 끔찍합니다. 2명이 결혼하면 2명이 낳아야 인구 유지하는데, 이건 0.72명. 뭐 한 명도 안 되니 뭐 이건 난리죠. 1인 가구, 더군다나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증가하면 뭐합니까? 1인 가구는 돈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젊은 애들,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는 증가하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실련이 서울 공시지가가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68.4라고 여기 발표.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한번 봐봐요. 진짜 68% 맞는지 여러분들 시세하고 지금 공시지가를 가격을 비교하라고요. 그나마 아파트는 비슷해. 단독주택 보세요. 다가구나. 왜 이런 거짓말로 발표합니까? 이게 지금 경실련이 할 일 없다고 뻘짓하기 위해서 30%라고.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들 조심하시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68%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30%, 40%밖에 안 되는 게 공시가 지금 90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살 나는 거예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난리 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말한 거예요. 이거 오산하지 마시라고. 지금 60%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 집값 곧 안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2007년 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이 제일 많이 떴어요. 18.5. 표 나죠? 2020년 표 나죠? 그럼 2021년 어떻냐? 이렇게 같이 뛸 것 같아요. 똑같이. 안타깝지만. 왜? 투기 대책이 안 나와서.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막판에 뛰면서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막 뛰었잖아요. 경기도가. 올해까지는 뛸 것 같기는 해요. 올해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안 보입니다. 이제 추락 위험성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인을 보시고, 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해야 돼요. 멀리 보세요. 멀리. 똑같은 가격은, 자, 비싼 아파트는 지방광역시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도 중심지 외에 그런 지역들이 폭락 후 회복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저가, 저평가 아파트로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하단에 자막을 활용해 주시고, 유료 상담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